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을 듣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번잡한 또 복잡한 것들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갈등과 양상을 말합니다. 우리 이걸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극복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본다라면 그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겠지만 어색하겠지만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관리하여서 여러분 평상시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슬기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매일매일의 삶이 되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드리고요. 우리 동양대학교 제2캠퍼스 우리 동두천 캠퍼스에서도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그거 한번 캡처해가지고 좀 올려야 되겠구나.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동양대학교 지금 강의 찍고 있는 공사관, 또 공사관 책임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이라는 수업도 더불어 미국 소설을 전공하고 또 인물 심리에 대해서 많이 논문을 또 쓰고 있는 담당 교수 또 문학 평론가로서 여러분에게 이 수업을 또 하고 있고 우리 동두천 캠퍼스 뿐만 아니라 우리 본교 캠퍼스에서도 영어에 대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글로벌 랭귀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에 영어까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55페이지 소망을 충족시키기 이 말을 넘어가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페이지 소망을 충족시키기 소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자, 미팅 desire meeting desire meet 충족시키다 satisfying satisfying 혹은 needs라고 합니다. 자, 칠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소망을 다른 말로 풀이하니까 strong 강한 vision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소망을 충족시키는 건 너무나 좋은데 소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소망을 이루지 못할 때 오는 스트레스, 긴장, 불안, 염려, 우울,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나는 이것을 만족시키고 싶어. 또 일상생활에서 뭘 해야지 내가 욕구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요. 배고픈데 정말 이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요. 막 긴장되기도 하고 뭔 일이 잘 되지 않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싶은 만족시키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불안과 좌절과 염려가 걱정과 두려움이 되고 이것이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에서 내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있으니까 욕구를 충족시키면 돼. 근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어요. 행복하죠. 해피하죠. 언해피한 게 아니라 해피하죠.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방법을 어떻게 본다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된다. 욕구를 만족시키면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욕구를 만족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필요한 삶의 필요와 충족과 욕구는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지금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불만, 여러분의 소망, 지금 현재의 소망과 앞으로 미래의 소망 어떻게 본다면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현재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좌절될 때, 잘 충족되지 않을 때, 또 이루어가는 과정이 험난할 때, 뭔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연령이 아니라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앞으로 준사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 동양대학교 학생들, 또 다른 이 땅의 젊은이들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오는 젊은 시절의 방황과 분노와 좌절과 걱정과 염려,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머리가 빠지고 있다든지, 뭐 불안, 누구를 만나기가 싫다든지.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지금 몹시 물을 먹고 싶었어요. 자, 또 공기가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하죠. 일상생활에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Our University Anniversary, Today is our University Anniversary, 우리의 Offerings Anniversary, 개교 기념일이잖아요. 학교로 문을 연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이날 여러분 지금 레스트를 취하고 있잖아요. REST,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데 일반적인 욕구 충족,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여러분 일과 놀이가 균형을 맞아야지 사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매번 계속해서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156페이지 돌아와서 우리는 이런 행복과 이런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육체적인 몸의 편안함, 몸의 릴렉스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심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심리학. 여러분 사이코란 말이 들어봤죠?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말이 심리죠.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우리는 심리적 욕구도 가지고 있어요. 심리적 욕구가 채워져 있잖아요. 정신적 욕구도 우리는 채워지기를 원해요. 내가 세상에서 외로워질 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내가 혼자다? 나 가족이 없다? 친구가 없다? 나 누구하고 말할 상대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은 어울려 사는 겁니다.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본다라면 그래, 스트레스 쌓일 수 있어. 그러나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 세상은 나와 다 달라. 다르게 돼 있어. 저 사람이 굳이 나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하기 위해서, 또 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모든 행동이 나에게 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와 다름을, 쉽게 말하면 나와 틀림을 인정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조금 위로가 되는 거죠. 나와 다르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욕구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칭찬만 해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뒷담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뒷담하고요. 당연히 뒷담하고요. 왜? 우리도 뒷담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해야 되지만. 사랑받기를 원해요. 누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누가 우리를 잘한다라고 하면 참 좋아요. 누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짜증나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누가 소중히 여기지를 말하고, 우리가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해피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엄연한 의미에서는 불행한 거죠.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가 또 돌아봐야 돼요. 사실 불행한 존재거든요. 근데 인간은 우리 교재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심리적인 욕구가 뭐냐면 give and take가 돼야 돼. 사랑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너무 욕심쟁이여가지고 또 사랑할 사람을 찾아요. 누굴 좋아하고 싶다. 저 사람 좋다. 누구를 좋아하고 싶다? 좋다? 그러면서 좋음이 사랑으로 변하고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짝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왜? 이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나는 짝이 없지?
쫙 찾으러 나가야죠. 그러죠. 근데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고 또 사랑하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교류 분석 치료에서 우리 심리 지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루만지기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어루만지기. 스트로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트로크. 어루만지기. 누가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좋아요. 잘했어. 그래서 여러분 개 다루는 거 있죠. 개 똑똑똑. 머리 만져주면 참 좋아요. 머리 만져주면. 근데 그 머리 만져주기까지가 잘 안 되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시 물까봐 걔는 머리 만져주면 촌스러운 동물이 됩니다. 그래, 잘했어. 사람 머리 만져주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깨를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너무너무 좋아요. 야,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어루만져주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어루만져주는 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웃어주고 호의적이주고 그 다음에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호의적이고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따뜻한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모 종교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해. 심리적인 요구가 누가 나한테 가서 환대를 해주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말. 차 대접도 해주고 다가도 나와주고 그냥 좋은 것에 앉혀주고 먼저 앉으라고 해주고 쉽게 말하면 의전을 해주면 좋은 거예요. 의전을. 그런데 그냥 대충 하면은 내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요구가 있고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내가 어루만져진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어루만져주는 것도 좋지만 셀프 칭찬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을 셀프 칭찬, 셀프 프레이즈, 이것이 자기 수용성이에요. 여러분 프레이즈라는 단어 P-R-A-I-S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전문적인 여러분 심리학 용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칭찬,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나 잘했어. 어제 저도 우리 대학이 송어대와 필리핀 마발라카 시립대 총장님과 송어대에서 우리 총장님과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 몇 분이 가셔가지고 같이 MOU 체결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로서는 또 외부 대학과 공동 교류 협약이 있고 또 외국의 대학과 공동 온라인 사이버 의학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 협력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자기 칭찬이고 자기 수용성에 갖고 와요. 그래 내가 학교를 위해서 봉사했어. 헌신했어. 아주 잘했다. 토닥 자기를 어루만져주고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보상.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리워드. 리워드라고 하는 단어가 보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보상. 이게 W-A-R-D. 이 보상. reward. 자기 보상을 줄 때 자기 수용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어루만져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욕구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욕구들이 무슨 욕구가 있냐? 크게 두 가지. 이런 욕구들, 이런 소망들, 이런 요구들,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성취 욕구예요. 성취. 여러분 성취하면 참 좋죠. 또 이해 욕구예요. 이해.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면은 스트레스가 감소돼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욕구가 있어. 욕구를 만족시켜버려야 되죠. 근데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나오고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욕구는 이런 건데 자기 능력은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하늘의 별을 따기만.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딴다라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하늘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표를 좀 작게 잡거나 아니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노력 없이 얻는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목표 설정만 하고 성취가 되지 않은 데서 오는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말. 성취 욕구가 있어요. 성취.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싶어해요. 잘하고 싶어. 왜? 성취감이죠. 누가 잘한다고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욕구에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해 주는 거죠. 저 사람 틀림없어. 저 사람 잘해. 일 열심히 해. 최고야. 최고야. 저 분야는. 저 교수님은 이 분야는 최고야. 저 사람은 상담 최고야. 너무 이야기를 잘 들으셔. 우리도 여러분,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학생은 스승님께, 교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정 욕구, 성취 욕구가 있고, 교수님은 직장인 우리 대학에서 자기 업무를 잘 하고 싶은 성취 욕구가 있잖아요. 교육도 잘하고 연구 실적도 좋고 교육 실적도 좋고 또 학교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봉사 실적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성취 욕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성취를 받는다는 것은, 성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정받으면서 사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쉽게 말하면 잘 나가가지고 출세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해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우리 사회가 왜 그럴까? 저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세상이 저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 세상이 저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계속 되지 않으면은 좀 쉽게 보면 갑갑하죠. 갑갑해요. 전라도 사투리로 깝깝하다고 합니다. 답답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 분야, 집값,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로또, 이런 것들, 사회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너무 이해가 떨어져. 신문을 읽지 몰라. 뉴스가 나오면 뉴스의 반두먹밖에 이해를 못해. 도대체 이거 뭐야? 검수완박이 뭐야? 검찰 수사권 안전 박탈에 대한 것들. 이거에 대한 나오기는 어때? 나는 자기 생각이 필요한데 자기 생각이 아무도 없어. nothing. 이런 만약에 면접에서 그런 예민한 문제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사회현상에 대한, 우리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욕구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현대는요, 내 분야만 잘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 분야의 다른 분야는 우리가 교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분야는 전공 분야고 다른 분야는 교양이라고. 여러분, 현대는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을 원합니다. 교양인을 원합니다. 교양인. 다방면의 박식한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제4차, 제5차 산업혁명 시기에 도래하는 융합 복합 시대의 우리가 필요한 지식인의 모습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교재에서 160페이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가족조차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충족시켜 주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소망을 충족시킬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활동이나 접촉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소망이 충족될 수는 없으며 우리 가족이나 내 직장이 나의 모든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모두 가족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내 직장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그리고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인생에서 다 충족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버리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소망 한 5가지, 10가지. 좋은 집 사고 싶어요. 세컨하우스 갖고 싶어요. 자동차가 한 2세대 갖고 싶어요. 정말 멋지게 사고 싶어요. 통장에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쓰더라도 통장에 정말 돈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거 너무 방학 때마다 휴가 때마다 시시때때로 시간 없이 놀러 다니는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고 싶어요. 강남 스타일의 삶을 살고 싶어요. 뷰가 멋진 그런 아파트에 초호화 초고가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어요. 권력을 갖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은 다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소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하는 것이 지금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나와는 결론. 우리는 결론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소망을 언제나 만족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좌절을 가져오면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소망이 다 충족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렇다고 노력 않고 대충 살면 안 되겠잖아요. 모든 소망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소망. 여기서 잠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초연한 모습, 그래, 내가 내 범위 내에서 이건 무리야. 너무 무리야. 여러분, 너무 무리가 되는 거, 너무 집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너무 자동차를 호화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의 생활 범위에서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평범한 보통 사람의 삶을 살려고 했던, 저녁에 있는 시간의 삶을 살려고 했던 서울대학교 출신의 9급 공무원의 도전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린다고 해요. 욕심. 소망하고 욕심은 조금 다릅니다. 소망이 너무 과하면 욕심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욕심하면 여러분 과합니다. 막 뭐예요? 개인 부도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카드론 대출 또 사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은 같잖아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 출발이 같잖아요.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금 이 나이 되어 보면은 뭐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요. 또 망해버린 친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자의 모습들이 나와요. 정말 또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각각 다른 거예요. 다른 직종이 달라. 그렇게 살도록 내 삶에서 우리가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 자족감을 유지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토닥토닥하고 그래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 욕심내지 마. 이것이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을 이성적으로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면 완전한 만족을 강요하는 것이 자기 패배적이라. 완전한 만족. 나는 내 소망 5가지 다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인생이 패배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패배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가 되어버려요. 물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다른 것을 둘러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인생이 패배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패배가.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모든 소망이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소망이 충족될 수는 없으며 오늘 지금 이 강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소망이 다 충족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여라. 이것이 충족 소망시키기에, 그래서 여러분 161페이지에 은퇴한 사람들이,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이거 뭘 해야 되지? 갑자기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도태되어 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모르잖아요. 자기 수용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삶의 만족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사람들 사교 모임에서 내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 생활을 한다라거나 거기에서 새로운 또 삶의 소망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생활에서의 소망을 또 체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모든 소망이 다 만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전한 만족, 완전한 소망을 채우려고, 욕구 충족을 채우려고 강요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 또 다행에 널 강요하는 것, 이건 패배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느슨하게 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가되 열심히 가고 바르게 보고 잘 나아가되 뚫고 나아가되 조금 멈춤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과하다고 자기 느낌에 과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성적으로 멈춤의 사인을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만족을 강요하는 것, 소망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 이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패배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능력 범위를 완전히 초월한 그런 소망은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소망은 사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완전히 5개를 다 채우려고 그냥 다른 것을 무시한 채 그것만을 향해서 달린다라고 하면은 그 소망은 너무나 무리한 욕심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패배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소망에 패배되어 버린다. 소망의 자리를 짓눌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은 5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3개 충족되었으면 자족하는 삶, 토닥토닥하는 삶,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교수님도 여러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연예인도 한번 해볼까? 실제예요. 연예인도 한번 해볼까? 서울 가서 그냥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연예인을 해볼까? 연기를 해볼까? 방송을 해볼까? 방송을 하고 싶은 것은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소망. 여러분, 소망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소망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소망을 가져요. 소망도 없어서는 안 되죠. 새롭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만족된, 완전한 소망을 다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리고 자기 패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소망마저 가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꿈마저 가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꿈을 다 이루지는 못해도 우리의 삶이 패배된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 아니에요. 꿈은 절반만 이루어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우리의 기본적인 꿈은 우리가 취업해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완전한 만족을 이루고 그렇게 나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자가 원하는 꿈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62페이지 소망과 만족, 이 소망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162페이지를 여러분한테 채워주시고요. 댓글 잘 달아주시고요. 댓글을 아주 성실하게 달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게 목요일 밤 10시까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댓글을 그때 안성을 해주시고, 혹이라도 늦는 학생들, 그리고 출석부에 지금 그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출석부에 교수님이 지금 여러 번 공지를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이렇게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검토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출석 미달로 여러분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수님 공지에 눈을 기울여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바로 댓글 입력이 유튜브 댓글이 안 되면은 교수님 동양 톡으로, 아니면 개인 톡으로, 교수님 개인 문자로, 전화로 교수님과 소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7페이지 갈등을 해소하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완전한 소망 만족시키기는 무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리다. 자기 패배가 될 수가 있다. 어느 정도의 소망을 간직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좋지만, 무리하게 소망을 다 완전하게 다 채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과도한 욕심과 그런 것들이 바로 불안과 좌절과 스트레스의 근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 패배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은 소망에서, 그리고 소망은 몇 개, 아주 강렬한 소망,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전에 교수님 초등학교 나올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노래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마지막에 통일이여라 한민족이. 그런데 그 노래 부른 것만으로도 막 가슴 뭉클했어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모습. 소망에 너무 질문 일이 많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다 소망이지만, 소망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소망 자체가 스트레스로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명상까지, 명상이 항상 중요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 명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명상 훈련하면 참 좋아요.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합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숲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또 바닷가를 거닐려면서 또 산책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
깊은 생각에 빠져서 자연과의 교감을 하는 거나 어떤 그런 냄새를 맡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힐링도 하고 그리고 생각이 깨어지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육체가 가벼워지고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트레스를 뛰어넘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야. 스트레스가 아니야. 스트레스란 용어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았어? 누가 줬어요? 준 사람은 없는데 그냥 인생은 그대로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반응하냐? 나는 그렇게 잘 자란 것에 그냥 즉각 반응하지 맙시다.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원래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트로크를 해줘요. 여기 스트로크 나온 것처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밀을 땐 하늘을 봐.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주인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우쭈우쭈 하면서 세상을 편하고 힘들게 정말 자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167페이지 조금 들어갑니다. 자,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갈등.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 Resolving. R-E-S-O-L-V-I-N-G. Conflict. 조금 열어보겠습니다. Resolve. 갈등을 해소하기. solve 해소하다. resolve 해결하다. 갈등?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먼저 남과 북이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소원이 통일, 오직했으면 이 세계가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갈등,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의용군이 지금 참전을 한 두 사람이 참전을 했죠. 해병대 출신이 참 대단해요. 그런데 법으로는 지금 또 그 법을 또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지금 우크라이나에 간 의용군 혹은 100만 원 이게 벌금이 그래가지고 헌법소원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스트레스예요. 저도 스트레스. 푸틴 나쁜 놈이에요. 그냥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을. 그래서 지금 확전되어서 정말 공산권과 서방의 어떤 갈등으로까지 표면화되지 않냐. 그냥 뉴스에 보면 민간인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하다. 우리가 저럴 수도 있는데 우리 6.25 때 우리 외세 침략 때 서방이 도와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구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살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이기주의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서방도 못 가고 있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외세 흔들릴 때 우리가 서방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토록 터키가 많이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방이잖아요. 터키는. 그런 갈등. 동서의 갈등도 있죠. 이번에 정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동서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었잖아요. 남과 북의 갈등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또 여러분과의 갈등, 또 여러분은 누구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의 이 갈등. 그래서 어느 사회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의 이 갈등으로 첨예되는 이런 사회적 손실이 몇 조에 달한다라고 어느 사회조사 논평의 사설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갈등.
뉴스 보면 갈등만 봐도 여러분 동네 싸움 갈등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또 다른 원인은 갈등이다 이런 말이에요. 갈등.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죠. 갈등. 그런 것도 갈등인가요? 여러분. 점심을 뭘 선택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죠. 짜장면을 먹어야 돼? 볶음밥을 먹어야 돼? 두 개 다 먹을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 갈등, 결국은 선택에 대한 갈등이잖아요. 갈등의 중심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지? 나는 동서를 선택,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여러분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것은 뭐 사상을 논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게 여러분 여쭤보는 겁니다. 뭘 우리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진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보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이면서도 완전한 또 보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용이라고, 굳이 저를 실용이라고 봅니다. 진보의 못된 점도 싫어하고 또 보수의 잘못된 부분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실용이 좋습니다. 실용. 정말 어떤 계층 간의 이념의 논쟁이 아닌 실용적인 정책, 실용적인 방향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는데 어떤 사상의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조가. 저를 돌아보면. 갈등. 나는 뭐야?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 정치를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나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나는 여러분 선택을 했는데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행동하지 못하는데 오서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나 총 들고 가고 싶다. 정말 이 한 몸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희생된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몇 명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B 벌스 데스 초이스.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잘 들어보세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국어의 사전에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누구는 또 운명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 있다고. 인연이라고. 배우자 여러분 선택합니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 몫이죠. 잘 선택해야 됩니다. 초이스 잘해야 됩니다. 초이스, CHOIC, 초이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유권자는 정치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거든요.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잘 선택해야 돼요. 배우자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선택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부모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삼성적으로 주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모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선택할 수 없는, 여러분 형제자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받아들이잖아요. 가족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가족이니까 참아내고 그냥 버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갈등을 갈등으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택은 선택해야만 할 때 갈등이 오는데 선택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의 한 부분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심리적인 갈등도 굉장히 갈등이 뭐 물질적 갈등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것에서 선택해야 되는 정신적 고뇌적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휴일, 저도 지금 휴일날 개교기념일 영상을 지금
오후 2시부터 지금 찍고 있습니다. 2시 10분부터 지금 녹화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나도 쉴까 하다가 화요일 날 항상 1시까지 수업하고 점심 먹고 나서 영상을 찍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선택을 했어요. 좀 그래도 휴일인데 개그행진인데 나도 좀 놀아야 되지 않겠어? 했는데 결국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일이 밀리면 안 돼. 응? 내 일이니까. 다른 일이 당연히 일입니다. 수업이 일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될까? 일을 해야 될까? 근데 나는 이걸 선택했어요. 왜? 그냥 할 일은 해야 되지. 이게 제가 타임 스케줄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소망을 충족시키고 갈등을 해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스트레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결국은. 근데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를 비하지 않겠다. 훈련.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을 뜨겁게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을 듣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오늘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개교 기념일 5월 10일 동양대학교 영주 본교 캠퍼스 공무원 사관학교 110111 공사관 주 강의실에서 녹화 영상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